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교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감 박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톤이나 네.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귀여우신데 오늘 그냥 이런 특집이 아니면은 약간 그 체육관 관장님이신가? 아니면 세계 팔씨름 대회 1위 뭐 이런 뭐. 느낌의 넌 너가 넌 내가 나인 것 같니 자유가 그래 돼 사는 삶이 나 여자를 지워갔네 말 그대로 오늘 특집의 딱이죠. 그렇죠. 저희가 살면서 진짜 절대 가서는 안 되고 네. 가고 싶지도 않은 곳이 바로 교도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도관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사실 저희가 이제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는 가끔 교도관님들을 이렇게 역할로 뵙긴 하지만 네. 실제로 만나는 건 처음이라. 네. 예. 근데 인생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 만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 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아니,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아,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아이. 근데 조심하자. 내가 지금까지 착하게 유기자면서 살자. 수많은 걸 봤는데 제일 불쾌했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교도관님도 다른 옷을 입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 그렇죠. 네, 네. 저도 예. 항상 그들을 보면서 네. 조심히 살아야겠다. 네. 그죠? 착하게 살아야겠다. 아니, 이제 그 키가 한 190이 넘으시는 것 같은데요. 네, 190.5입니다. 네. 그러니까 광수도 190이 넘는데 네. 190인데도 이렇게 부러운 190이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부러질 것 같은. 뭔가 좀. 아, 네. 아, 왜 남의 팔뚝을 아, 잡고 죄송합니다. 아, 네. 와 근데 진짜 야 원래부터 체격이 좋으셨나요? 아니, 그 좀 어떻게 원래 이렇게 체격이 좋으신 건가요? 아, 원래 체격이 좋은 건 아니었고요. 네. 운동을 하게 된 좀 계기가 어떻게 있어가지고 좀 운동. 고등학교 때 이제 지하철 타고 이제 학원을 가고 있었는데 근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스크린도어 이런 게 없었어요. 아, 예, 그래서 예전에는. 끼임 사고 이런 게 조금 발생할 때인데 할머니가 문에 끼신 거예요, 지하철 문에. 근데 지하철이 천천히 출발을 그래. 예,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앉아 계신 마동석 님이랑 비슷한 신분이 최고의 예, 그 한 분이. 네, 그분이 일어나셔가지고 문을 양손을 잡고 확 여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나도 힘을 길러서 예, 이웃에게 좀 도움을 줘야겠다. 아, 나의 힘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네, 네. 아, 내 힘을 가지고 좀 다른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 라고 감명을 생각해서. 많이 받았죠. 네. 야,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일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십니까? 실제 지금 하시는 교도관 그 업무에도 사실 간접적인 도움이 좀 되긴 어떻게 합니다. 됩니까 이렇게 좀? 저한테 오면 좀 상냥해지죠. 아, 네. 네, 사실 이게 교도소가 사람이 많이 모이다 그 굉장히 많죠. 보니까 소문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한 공간 안에만 있으니까 네. 할 수 있는 게 얘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 계장님은 뭐 특수부대 출신이다, 뭐 국대 출신이다, 뭐 이종 격투기 출신이다. 사실 이제 저한테 확인하러 오기도 해요. 뭘 어떻게 와요? 자기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거기 나오시지 않았냐고, 네. 그 부대 나오시지 않았냐고. 네. 그러면 제가 뭐 극구 부인을 안 하고 예, 나왔다고 그냥. 아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 실제로는 아닌데? 그 다 영업상의 또 그런 저의 예, 아니 무슨 영업사? 영업 방법이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교도관은 어떻게 이게 되신 건가요? 이것도 시험이 있습니까?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국가직 공무원인데요. 아. 네, 이제 공무원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건데 전공이 뭐 법학이나 뭐 교정학 이쪽은 전혀 아니고 네. 영어랑 호텔 경영학을 전공을 했었어요. 지금 사실 네, 호텔 경영 이제 뭐 네, 제가 좀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아주 네. 일부긴 하지만 좀 비슷한 부분도 왜냐면 없잖아. 백이호 백상호 이렇게 호텔도 예. 많잖아요. 조세. 저희가 객실 배정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그렇죠. 좀 객실 있어요. 배정을 예. 하시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학교 선배가 교정학이라는 책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교정학. 예. 그래서 제가 그게 뭐냐, 뭐 치아 교정하는 뭐 그런 거냐. 뭐예요, 이게? 그랬더니 근데 네 교도관 아니야 그래서요. 그런 거 전혀 모른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린 마일이라는 영화를 봐라. 그린마일 재밌었어요. 그거 재밌었죠. 그린마일 진짜 재밌게 봤어요. 문제 수용자가 그 탐 행크스 얼굴에다가 침을 뱉어요. 근데 그거를 참습니다. 그걸 참고 이제 넘어가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그런 일을 또 당했어요. 예, 당하더라고요. 침을 누가 뱉었어요, 제소자가? 이제 정신질환 수용자였는데 근데 근데? 그 장면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참게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딱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톰 행크스다. 예. 약간 좀 빙의가 좀 살짝 네. 되셨군요. 네, 그린마일처럼 이제 처럼 나도 그렇게 한번 마음으로 네. 한번 이분들을 네, 맞습니다. 네. 예. 주변에서 이제 교도관이라는 뭐 이렇게 직업을 좀 얘기를 하거나 하면 네. 보통 어떤 반응인가요? 저희 어머니가
동창회에 가셨는데 보통 동창회 가면은 아들 자랑 막 하잖아요. 아, 좀 하시죠. 많이 잘 가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희수가 네 아들 뭐 하냐 그러니까 우리 아들 교도소에 있어. 이게 분위기가 싹. 맛있어요.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근무하는데 이거를 줄여서 네, 그래서 여사님께서 네. 예전에 그 개그맨 김영철 형이 예. 그 군복무를 교도소에서 하셨대요. 맞아, 맞아. 그래서 어머니께서 택시 타고 어디 교도소 좀 가주이소. 그 아들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 얼마나 지금 1년 6개월 됐습니다. 아유 왜 뭐 때문에 뭐 어쩌갑니까 나라에서 가라면 가야지만 이렇게 대화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교도소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다 네. 보니까 아마 이게 좀 잠깐 주변에서는 근데 사실 저희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맞습니다. 정말 수용자 교정 교화와 진짜 사회 방위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맞아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나 뭐 드라마에서는 이제 교도관들이 수용자를 좀 억압하고 네. 뭐 이런 이미지로 이렇게 비춰지는데 사실 저희의 진짜 모습은 수용자들을 구금하고 이렇게 구속하는 역할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사회에 잘 정착시켜서 다시 이곳으로 들어오지 않게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까? 요거가 가장 주된 저희 목적이거든요. 아니 그 좀 이 교도관의 업무가 좀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좀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사실 뭐 재소자들, 뭐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그런 이제 모습만 비춰지는데 12개에서 13개 과가 있고, 예, 거기에서 이제 사회복지과에서는 이제 종교 활동을 종교 활동을 도와주시는 분도 있고, 예. 이제 우체국 같이 서신을 나눠주시는 분들도 있고, 우체국도 또 예, 있으시고. 또 편의점 주인 같이 이제 물건 파는, 네, 이게 교도소에서도 그런 걸 팔고 그래요? 네, 다 팝니다. 자기가 먹고 적어서? 싶은 거를 OMR 카드 같이 이렇게 딱딱딱 찍어서 현실에서? 제출하면은 예. 저희가 딱 가서 배달해 줍니다. 거기. 물품 확인할게요. 전기 면도기. 여기 사인 좀. 웬만한 거 다 네, 있어요. 네, 웬만한 거다 있습니다. 즉석식품 이런 것도 다 되고요.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즉석 그건 안 식품은 되는구나. 없지만, 네. 저 이제 궁금한 게 거기 계신 분들도 이제 TV를 보시잖아요. 유퀴즈도 나가고 합니까? 유퀴즈는 지금은 방송을 안 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통합교화방송센터에서 그것을 편성을 해가지고 녹화를 해가지고 송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어떤 방송들이 거기? 예능도 한 번씩 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그리고 것들 나와요? 드라마도 나가기도 하고, 뭐 런닝맨이나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예. 그분들한테 보여주면은 막 뛰쳐나가고 싶어서 막 뛰어다녀야 되는데. 또 그런 면이 있었는데 예. 건의라 좀 해야 돼. 근무하신 지가 지금 한 15년 정도 네네네. 되셨다고 했는데 천안교도소에만 계속 근무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지금 천안교도소에서 근무한 지 좀 얼마 안 됐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청송교도소. 거의 제일 무섭다는. 예, 뭐 예전에 그랬죠. 이제 근데 거기랑 이제 서울 동부구치소, 그다음에 서울구치소, 그다음 지금 천안교도소에. 뉴스로 접한 이런 그 강력 범죄자들도 네네. 좀 이렇게 그 담당한 적도 있습니까? 제 초임 때 네. 청송교도소 예. 시절에 희대 탈주범 신창원. 예. 운동을 네. 단독 개호를 하게 되었어요. 그게 근데 뭡니까? 이제 운동 시킬 때 이제 그 사회 무리 사범들은 단독으로 운동을 시킵니다. 다른 수용자들이랑 이렇게 만날 수 접촉을 없게. 할 수 없게끔. 예. 근데 제가 뭐 초임인데도 불구하고 이 덩치가 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실 제가 마음은 되게 좀 약하거든요. 또 막 그런데 그때 엄청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눈에다 힘 딱 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눈에 힘 주고 운동 나오세요. 딱 이렇게. 이게 좀 무게감 있게 얘기를 해요. 아니라다니까 우리 담당님 운동 많이 하셨나 봐요. 무슨 운동 하셨어요? 딱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김천 소년교도소 시절에 복싱을 배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모션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저한테 공격 오는 줄 알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제가 무게랑 이게 좀 그 왜? 집에 가서 엄청 이불킥을 하면서 이게 사실 그 굉장히 좀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들어온 이 수용자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게 좀 이럴 때는 좀 감정적으로 좀 힘들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인터넷 게임 중독에 걸려가지고 3개월 된 딸 아이를 굶겨서 죽인 거예요. 예, 게임방에서 계속 게임을 하다가. 기억이 납니다. 네.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났던. 예. 딱 마주하는 순간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게
제 아이가 그 정도 나이였거든요. 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계속 보면서 이렇게 내가 이 직업을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약간 회의가 느껴질 때도 있어요. 국민들의 법 감정과 계속 높아지는 수용자들의 인권 이 사이에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갈등과 딜레마를 겪어요. 이런 수용자들한테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나라고 생각할 때도 사실 좀 있고 혹자들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느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구나. 이렇게 내가 노력을 했는데도 또 들어오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제가 정말 아꼈던 수용자가 계속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감사해요. 잘 살고 있구나. 사람이 변한다. 변할 수도 있다. 네. 아니 이게 좀 교도관 분들하고 이렇게 좀 기싸움을 좀 한다고 그러나요? 그런 그 수용자분들도 좀 있습니까? 사실 기싸움 많이 해요. 그래요? 특히 눈싸움 좀 많이 하고요. 눈싸움을 해요? 네. 수용자들이 이제 간을 봅니다. 어떻게 해요? 눈싸움 계속 시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눈을 보면 눈을 깔아야 되는데 네. 안 깔고 눈을 계속 쳐다봐요. 눈을 깔아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이 눈싸움을 시도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내가 먼저 피하면은 자존심이 좀 그렇죠. 상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밥 없거나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거 있어요. 실제로 저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순찰하러 이렇게 돌아가면은 지나갈 때 탁 떨어뜨려가지고 네, 그러세요. 바지에 딱 묻히고 자기가 실수한 것처럼.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밥이 딱 묻었어요. 보통은 이제 딱 내려면 에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이거 잘 맞추시는데. 에이씨!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 엎으셨네요. 다시 퍼드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네. 오히려 더 미안해해요. 오히려 더 미안해하고 오히려 더 그 담당자 말을 잘 듣습니다. 그분들은 좀 싸우자고 하는 건데 오히려 상대방이 피해버리니까 그냥 네. 더 머쓱하게 만드는. 네 맞습니다. 이 안에 노하우죠. 진짜 네. 교도관님도 좀 직업병 같은 게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문이 열려 있는 거를 잘 못 봐요. 수용동에도 문이 열려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특히 이제 서랍 그리고 싱크대 여기 찬장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 서랍도 그러세요? 네 서랍도. 저희 와이프가 너무 잘 열어놔요. 워낙 개방적인 분이라 막 문을 열어놓으면 저는 너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런데 문이 열려 있고 그러면 좀 불안하신 거죠? 네, 제가 다 닫아요.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 또 네.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부터 딱 앉으시자마자 여기 계신 분들에게 쓱 한번 이제 네. 뭐 그런 것도 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그 머리수를 세는. 진짜 셌어요 이미? 예. 여기 몇 명 있습니까 지금? 한 17명인가 계신 것 같은데. 본인은 제외하고요? 아니면 어떻게? 저를 제외하고. 그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맞네요. 본인 제외하고 17명 맞네요. 네네. 뭐 어디 놀러 가고 이러면은 또 저한테 인원 파악을 시키고. 그러니까 교도관님이 딴 거보다 이런 파악에 있어서는 예, 그렇죠. 그 혹시 내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교도관은 어떤 일입니까? 등대라고 생각해요. 등대요. 네. 저희 직업이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빛이 나는 직업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좋네. 등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공통 질문 오늘 한번 좀 드려볼까요? 네네네. 혹시 교도관님은 살면서 안 만나면 좋은 사람은 누가 있어요? 교도관님이 안 만났으면 좋은 사람은 누굽니까? 저는 간호사. 왜요? 사실 저가 병원 가는 되게 싫어하는데 사실 주사를? 네, 주사 맞는 것도 되게 싫어하고 사실 엉덩이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네. 아니 그럼 반대로 꼭 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뭐 그냥 일반인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고 김동민 교감님이라고 저희 선배님이신데 그 수용자한테 쇠파이프로 맞아가지고 순직하신 분이에요. 언제 뭐 이런 일이 이렇게 뉴스로 나오기도 했는데 크게 저희가 좀 이렇게 당한 거는 이슈화가 안 돼가지고. 그거는 진짜 그래서 2004년 정도에 일어났었고요. 그 당시에 많은 우리 직원들이 사기가 또 저하되고. 지난 7월 12일 오전 11시
대전 교도소 17동에서 체육 활동을 마치고 들어오던 재소자 김모 씨가 복도에 서 있던 교도관 김동민 씨의 뒷머리와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둔기로 내리쳤습니다. 기도가 전혀 보이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뭉개졌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뇌사 상태에 빠진 김 씨는 3일 만인 지난 15일 숨졌습니다. 그분이 겪었을 고통을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 수용동에 들어가면은 수용자들이 거의 한 많게는 100명이 넘을 때도 있고요. 보통 한 7, 80명은 있어요. 근데 거기가 혼자 관리를 하거든요. 뭐 언제 어느 상황이 노출될지 모르고 그런 상황이 다시 없으리라고는 또 보장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 조직에는 정말 큰 아픔으로 계속 남아있거든요. 그 가해자는 아직도 이제 수감되어 있습니다. 네. 참 정말. 혹시 좀 만난다면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계장님 빨리 피하세요. 제가 말아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이렇게.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꼭 제가 그 사건을 막고 싶고 선배님 많이 아프셨죠? 저희가 지켜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천상현입니다. 예. 조세호라고 합니다. 앉으시죠. 자, 이야. 20년간 5분의 대통령 식탁을 책임진 전 청와대 총괄 셰프 우리 천상현 셰프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야. 청와대 대통령 요리사 천상현입니다. 야. 그러니까 전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은 현재는 남으신다. 짬뽕집 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는 그냥 짬뽕집을 하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 5분의 대통령 식탁을 이게 책임지셨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하셔가지고 언제 예. 제가 최연소, 최장, 최초 31살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20년 4개월 마치고 명예퇴직했습니다. 20년이었으면은 지금 얼추 계산해 보니까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네. 계실 때부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1년 2개월 하고 나오셨어요? 명예퇴직했습니다. 예. 아, 어떤 기간 때문에 나오신 건가요? 아니면 이제 그건 아니고요. 제가 한 2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저도 좀 방전이 되고 셰프다 보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 위해서 한번 음식도 한번 드려봐야 되고 해보고 싶다. 네, 그래서 한번 결단을 내린 거예요. 세계 수석 셰프들의 모임에 그 한국인 최초로 가입을 그게 하셨어요? 이제 CCC라고 약자인데요. 그게 뭐 클럽 셰프 디어 셰프라고 해서 셰프의 셰프. 대통령제 셰프예요. 대통령 수석 셰프들. 그분들만 모임이 있군요. 네, 엘리제궁 수석 셰프, 뭐 백악관 수석 셰프, 그 헤드 셰프들이 모여서 뭐 그 나라 우리나라의 메뉴, 뭐 레시피 교환, 그 나라에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서로 교환하는. 그것도 최초로 가입해서 있는 동안만 그 가입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 나오게 되면 다 탈퇴가 되는 거고. 원래 그 이렇게 전공이 요리 쪽을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럼요. 저 토목을 전공했어요. 토목을 전공하다가 친구가 야 보험 영업하지 않겠냐 그래서 6개월 동안 보험을 했는데 한 건 예약을 했어요. 6개월 동안 하면서. 6개월 동안 한 건이면 이게 뭐 그래서 저랑 좀 안 맞더라고요. 예. 그러던 차에 이제 친구가 야 그럼 호텔 사람 뽑는 데는데 또 같이 한번 가보지 않겠냐? 그래서 같이 들어가게 된 게 지금 현재까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죠. 아니 그 어떻게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 31살에 이제 그 청와대에서 그 김대중 대통령이 중식을 좋아하셨답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제 중식 요리사를 뽑아 달라고 호텔에 의뢰가 와서
이제 제가 추천을 받게 된 거죠. 그 얘기하신 곳이 또 그 굉장히 중식당이 좀 유명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근무를 하시다가 추천을 받아서 이제 청와대에 가시게 된 거예요? 예. 저 솔직히 대통령 요리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친구들이나 후배들은 야 거기 그럼 직원들 한 500~600명 식사해 주는데 거기 가면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단체 급식 요리사로 알고 있더라고요. 다. 그건 또 따로 있군요. 따로 있죠. 따로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대통령만 모시는 전담 요리사인데 한식 둘, 양식 한 명, 예. 중식 한 명. 그럼 네 분이 근무를 예. 하셨어요? 네 분하고 옆에서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서비스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 한 팀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몇 인분 정도를 만드세요? 보통은 두 분이 있으면 두 분 것만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족 오시면 가족 하시고 그래서 간단한 10명 이내, 15명 이내는 자체 행사를 하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소국 용사들 뭐 200명, 300명 이렇게 오시면은 호텔에서 캐터링이 다 들어오죠. 그런 거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인원 가지고는 그렇죠. 못해요. 몇 분이 그 궁금해서. 몇백만 분 그 음식은 사실 준비하기가 좀 힘들죠. 아니 이게 좀 청와대에서 근무하려면 이제 자격 조건이 굉장히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 신혼조에만 저 같은 경우는 한 2달 정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떨어진 줄 알았어요. 2달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연락이 오던가요? 연락이 와서 내일부터 바로 출근하자고 그것도 내일부터 바로 출근하자는 거예요. 좀 기분이 어떠셨어요? 기분은 좋았죠. 네. 근데 주변에는 알리지 말라고 하시던가요? 아니면 합격하기 전까지는 알리지 말라고 하는 거죠. 부모님만 아는 정도. 그 청와대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혹시 뭐라고 얘기를? 보안이죠. 보안. 보안. 절대 그 안에 있었던 일을 오픈하면 안 되고. 식단이나 이런 것도 대통령께서 드시는 음식이니까 이런 것도 좀 보안 사항 아닌가요? 보안은 식단, 그 메뉴, 동선 일정이 잡히는 건 저희들은 미리 알거든요. 내일 어디 가신다. 네. 이런 부분들은 다 보안이죠. 심지어 이제 가족들이 들어오는 것까지. 왔다 갔네, 안 갔네, 뭘 먹었네, 안 먹었네. 하여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보안. 그렇죠. 보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 궁금한 게요. 그럼 거기 한식이 있고 양식이 있고 중식이 있으시면 네. 일주일 식단이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갑자기 뭐 오늘 저녁은 좀 중식 어때요? 라고 하면 이제 그때 좀 요리를 준비해 주시는 건지. 보통은 일주일 식단은 짭니다. 짜세요? 네, 짜요. 여름에 오늘 날씨가 더워요. 냉면 한 그릇 먹고 싶은데 네. 그럼 미리 이제 저희들한테 미리 이제 소스를 줘요. 얘기를 먹었다. 해주시면? 그럼 이제 또 바로 점심 메뉴가 바뀌는 거죠. 냉면으로 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일주일 식단은 있으나 있으나 그때 뭐 또 네. 계절 상황이나 이런 거에 네, 따라서 뭐 특수한 경우에는 좀 뭐 해주실 수도 있고. 그렇죠. 저도 DJ 대통령이 중식 좋아하셨다 했잖아요. 야채 탕면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쉬는 날. 갑자기 전화해서 같이 이제 같은 셰프들한테 뭐 좀 준비 좀 해달라. 그래서 그 시간 타이밍을 맞춰서 들어간 거예요.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해서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 혹시 우리 대통령께서도 매일 그냥 드시다 보면은 외부 음식이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뭐 치킨이 먹고 싶을 수도 있고 뭐 피자를 뭐 드시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찾을 때는 시간상이 없으니까 저희도 가까운 데 전화를 해서 그냥 차량을 타고 나가서 가져와요. 픽업을 하시는 거예요? 픽업을 해요. 시간이 여유 있으면 어차피 양식 셰프 있고 다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또 해요. 튀김 있으면 다 잘 튀겨요. 근데 그래도 그 브랜드만의 맛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대통령님이나 영민님이 그러시는 건 아니고요. 선주들이 오면 오늘은 뭐 예를 들면 뭐 먹고 싶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사오죠. 대학로에 옛날에 그 개그맨 그분이 또 피자 하시면 거기 또 맛있다고 또 거기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직접 얘기해 주세요. 이원석 선배님이 하신 거. 맞아요. 거기에 가셔가지고 이제 또 그걸 가져오시고. 한 10판씩 가져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 3판 골고루 나눠 먹죠. 그러니까 똑같이 먹어요. 하는 김에 또 주문하는 김에 우리도 또 조금 먹고.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도 입인데. 맞아요. 우리 입이잖아요. 맞죠. 예. 오랜만에 듣네요. 우리도 입인데. 그럼요. 우리도 입인데. 내일 또 입인데. 그렇군요. 대통령이 드시는 식사는 뭔가 좀 이렇게 좀 특별한 게 좀 있지 않을까. 똑같아요. 어느 가정집이나 먹는 거는 똑같아요. 네. 그 대신
관리된 음식들 있잖아요. 신선한 음식, 제철 음식. 유기농이라든가 뭐. 그렇죠. 네네네. 이제 그런 위주로 모시는 거지 뭐 진짜 남들이 못 먹는 음식 먹는 거는 아니에요. 식사가 나가기 전에 검시를 한다고 하나요? 이렇게 검사를 좀 하는 경우도 좀 예, 있습니까? 옛날에 이제 김이상궁인데 지금은 검식관이라고 부릅니다. 있어요, 따로요. 네, 검식관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음식도 먹어보지만은 주방의 위의 요소를 미연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먹어보고 하고 최종적으로 나갈 때 또 먹어봐서 청와대에서는 이게 김장도 직접 하세요? 네, 김장도 김장도. 그때 당시 한 250포기, 300포기 하는 거 꽤 많이 하시네. 굉장히 많이 네. 250포기면 굉장히 많이 하는 거네요. 직접 배추 받아서 건고추 오면은 이렇게 그 물걸레를 하나씩 다 닦아야 돼요. 뭐 너무 매워서 방독면 쓰고 닦았어요. 방독면 쓰고 진짜. 너무 매워요. 그 당시는 사실 뭐 고추를 진짜 저희 집에서도 다 그거 닦으셔가지고 저희들도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이렇게 뭐 어디 식당에서 이제 음식을 먹고 나면 사장님들이 계속 저희가 이제 배불러서 못 먹을 수도 있는데 이거 좀 남기셨네. 이거 맛이 없었어요? 네. 예, 뭐 좀 약간 그래서 드시고 이렇게 음식을 보고 또 좀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저희들도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되게 예민해요. 에피가 양식, 뭐 한식이 이렇게 나가면 이제 중식 이제 3번이 다 나갈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보이지 않게 그 안에서 네, 보이지 내 음식을 다 드셨네. 그렇다고 동료한테 표현을 못 해요. 그래서 오늘 메인은 좀 안 드셨어요. 그럼 뭐가 아닌가? 스스로 표현을 못 하지만은 뭔가 그 안에서 서로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니 그 좀 근무를 하시면서 좀 아찔했던 순간도 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잠반을 보다가 하얀데 뭐가 하얀 이렇게 까만 머리카락이 하나씩 있어요. 머리카락 있다 혼을 안 내는데 그때는 덜컥하겠네요. 덜컥 아니라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저희 나름대로 또 우리끼리 또 싸워요. 야, 아줌마 이 머리카락, 서로 이것도 범인이라는 길이로. 서로 이제 와서 범인 색출을 위해. 야, 너 머리 가늘거니까 너 염색 많이 하니까 가는 거 네 거 같다는 둥 뭐 아니다 뭐 옆에 털 같다 짧으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 이게 뭐냐 대통령한테 그냥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다져. 그런 날은 근데 진짜 속상하시겠네. 아유 되게 미안하죠. 차라리 뭐라고 했으면은 옛날 같았으면 이거 곤장 50대 맞고 그랬어요. 진짜로.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예전 같으면 곤장 50. 예, 진짜 잘못하면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또 모자도 쓰시고 다 하시는데도 해도 들어가려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참 게 아무리 사람이 하는 일이라. 우주복 입고 있어도 들어가려면 들어갑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창나의 수분에 우주복 입고 있어도. 반도체 입고 있어도 반도체가 복장이 돼도 들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더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더 다음에 더 신경 써야겠구나. 더 잘해야겠구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엎질른다거나. 뭐 그릇 놓다가 깨뜨린다든가 와인 먹다가 와인잔이 깨진다든가 이제 그런 경우는 있죠.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그거 똑같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것도 이해를 하지. 우리가 그 인공 로봇가 아니잖아요. 이게 정확히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렇죠. 대통령님도 사람이고 네. 국민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이해해 주시는 것 사실 같더라고요. 뭐 안 그러려고 하다 보면 그럼요. 더 잘하려다 보면 네.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셰프님이 혹시나 뭐 요리를 하시다가 뭐 재료를 깜빡하고 안 넣으셨다거나. 네. 그런 경우는 있는데 중국 요리는 팔보채가 한 8가지, 10가지 이상이 들어가잖아요. 한 가지 안 넣는다고 몰라요. 사실은. 그렇죠. 진짜 게살습인데 게살이 안 들어가면 아는데 게살습에 흰자를 풀잖아요. 예를 들면 그건 몰라요. 그럼 아니 나갔는데 내 동료들한테 이거 안 넣네. 그러니까 게살숲에 게살이 안 들어가면 아는데 예, 게살숲에 뭐 다른 게 하나 흰자, 빠졌다고 해서. 후추 이런 거 안 넣어요. 예. 그러니까 많이 볶는 요리는 뭐 하나 안 들어가도 간만 이상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뭐 그렇다는 얘기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이기에 실수를 할 때가 있다.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실수는 이제 그냥 네. 예외로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가 그럼 중식 모든 걸 다 하십니까? 뭐 깐풍기, 탕수육, 양장피 뭐. 짜사이도 하고 다 합니다. 짜사이. 오이 피클. 별명 짜사이예요. 짜사이 엄청 좋아해요. 짜사이를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식 호텔에서 호텔 고급 요리부터 양장피까지 다 해요. 궁금한 게
댁에서는 어떻습니까? 댁에서도 이렇게 좀 그 가족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해주시나요? 우리 중식 요리는 못하고 그냥 김치볶음밥 뭐 이런 거. 아니 솔직히 지금 우리 집이 아, 자녀분 자녀분들 오신 거 아니에요? 작은 딸하고 우리 처남의 조카 너무 아 조카분이시고 경기도에서 오늘 8시 반에 와가지고 저희 집에 아침이요? 예, 8시 반에 와가지고 왜 지금 이렇게 왜 좋았어요? 이렇게 죽었어요? 교육 좀 시키고 해서 데려오려고 일찍 오라고 그랬어요. 혹시 무슨 교육을 실수할까 시켜요? 우리 저기 아버님께서 댁에서는 이렇게 중식 같은 거 많이 해주셨습니까? 가끔씩 해주세요. 어때요? 저 아버님이 해주신 게 맛있습니까? 아니면 밖에 나가 사 먹는 게 맛있어요? 그래도 아빠가 해주신 게 아 그래도 혹시 네. 아까 10시에 교육을 좀 다시 시키시나요? 진짜 맛있어요. 인터뷰가 좀 많이 경직돼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예. 아니 그 좀 근무하면서 이렇게 좀 힘들 때도 있을 텐데 우리 그 셰프님만의 좀 스트레스를 좀 푸는 방법이 좀 있었다면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 보니까 항상 식이 전날 친구들하고 약속 잡고 친구들은 무조건 저한테 스케줄을 맞춰야 돼요. 평상시에는 못 만나고 만나서 그냥 술 한잔 먹고 수다 떨고 노래방 가서 노래도 한 곡 부르고 아니 무슨 노래를 부르세요? 공무원이 노래방 가면 이상한 거. 아니야. 노래 바다의 왕자 박명수 박명수 형님의? 막 그런 춤 그 팔비트 춤 추면서 그렇게 이제 최초 댄스 추면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보다 더 오랜 시간은 청와대에 있으셨던 거잖아요, 셰프님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참 감회가 청춘을 바친 거지요. 날마다 20년 동안 아침마다 비표 3번씩 찍고 들어갔던 곳을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못 들어가는구나. 나갈 땐 저희가 인수문이라고 그러거든요. 관저 딱 서 있으면 아유 진짜 저희 맛있는 거 해주고 5년 동안 고생 진짜 많이 하셨다. 그때는 뭐 다 녹아나는 거죠, 몸이 그냥. 일단 나가신 분들은 다 그 얘기를 해요. 그때 5년께 채증이 다 내려앉는 거죠. 참 잘 선택한 직업이다. 다음에도 이걸 하라고 그랬으면 아마 했지 않았을까. 제 사회생활의 가장 긴 시간들이었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즐거웠던 점도 있고 서글프졌던 점도 있고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내 개인적인 시간 없는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5분의 대통령을 모셨다는 명예와 자부심, 긍지. 그 청와대에서 일하는 동안 배려를 해주신 우리 가족분들한테 영상 편지를 한번 써볼게요. 아 잠깐만요. 아우. 따님. 네, 어떤 게 지나가길래 지금 울컥하셨어요? 잘해주지도 못했고 애들한테 부모님한테도 그냥 애들이나 와이프 앞에서는 씩씩하게 보이려고 하는데 그거 하죠. 근데 막상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면 할 얘기가 없어요. 사실은 미안하고 고맙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저야 뭐 대통령을 모신다는 긍지와 그런 게 있었지만은 추억거리가 많이 없는 거죠. 애들하고. 그것도 또 지금 갔자니 지금은 다 로드에서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그거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와이프라는 말보다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걸 좋아하는 우리 홍윤미 고생도 많이 하고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고 우리 두 딸들하고 재밌게 살며 앞으로 좋은 추억을 만들며 살자. 홍윤미 영원히 사랑해. 지금은 현재 짬뽕집을 운영을 하고. 네, 사실은 레스토랑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짬뽕집을 하면서 저녁에 이제 요리 몇 가지만 팔아요. 아 약간 그 뭐 타이틀 그런 거 좀 이렇게 해놨습니까? 청와대 뭐 20년 네, 20년이 아니고 그냥 사진들 몇 개 해놓고
사진들 몇 개 해놨어요. 대통령께서 함께 이렇게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 그 사진하고 뒤에 뭐 전용기 있는 사진 이렇게 찍은 그 제 비행기는 아니지만은 그런 거야 몇 개 걸어놨습니다. 세진 씨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좀 식당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이런 거 은근히 좀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알게끔 해놨나요? 네, 누가 봐도 청와대에서 같은 걸 알 수. 그럼 혹시라도 나중에 꿈이 조그마한 카페를 차리시는 건데 카페를 차리시면 거기에 좀 연역을 좀 붙이실 건가요? 거기에 어디에? 양력을 카페.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연예대상 몇 번 쓰셨는데. 제가 꼭 카페를 만약 카페를 열면은 갖다 놔야죠. 그렇죠. 트로피랑 뭐 이런 거. 트로피랑 쭉 넣고. 예. 전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요. 맞아요. 그거 뭐. 그거 왜 나쁩니까? 네, 이렇게 조금씩 왜냐면 조금씩 해서 포인트를 오시는 손님들한테도 추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공통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혹시 비밀인데 안 비밀이고 싶은 것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막 아닌 척하는데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이 주신 시계라든가 뭐. 그렇죠. 대통령 시계 차면은 괜히 일부러 긴 팔소매가 있는데 좀 짧은 거 입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손 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어? 그러면 야 그거 시계 야 그거 어떻게 구할 수 없냐? 야 없어.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여기 나와서 5-5분을 모셨으면은 저 역시도 제가 스스로 할 때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제가 대단한 거죠. 얘기 안 하면은 모르잖아요 상대방은. 모르죠. 그래서 그 황희정 승이 옛날에 한 28년간을 왕옆에서 모셨답니다. 네. 24년인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야, 황희정 승이 몇 년 모셨는지 알아? 이제 그렇게 해서 알아달라고 얘기를 좀 시작하신 거나. 유도를 이렇게 하는 일단 편이에요. 시계를 또 이렇게 해서 팔을 좀 걷고 얘기를 하고 얘기가 무르익으면 황희정승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수능이 끝나야 강금 생활도 끝난다. 전 수능 출제위원 강상희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능 출제위원이세요? 지금은 아니고요. 예. 이전에 한 5차례 정도 출제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그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저 연구소 소장님으로 불러야 됩니까? 뭐 소장 겸 대표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표님으로 부를까요? 소장님으로 부를까요? 대표님으로 불러주십시오. 왠지 모르게 듣는 넘어가면 소장님보다는 대표님이죠. 뭐. 자, 그러면 앞으로는 대표님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수능 출제위원이 되시면은 이런데 뭐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좀 어렵다고 좀 얘기 들었거든요. 또. 예, 아무래도 뭐 중요하고 또 민감한 시험이니까 그 문제와 관련된 사항들이 알려지면은 뭐 공정성이나 이런 데 대한 그렇죠. 그 논란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선발 조건이 또 좀 있을 텐데 어떤 그 조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니까 해당 전공의 대학 교수 또는 현직에 계신 교사분들, 선생님들. 그 당시 그럼 대표님은 그 어떤 일을 하시다가? 제가 그때는 국어국문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셨군요. 예. 3년 연속 출제를 하게 되면 안 되고 네. 그래요. 수험생 자녀를 둔 사람은 또 안 되고 네. 이런 또 조건들이 있군요.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분들이 들어가면은 조금 문제가 있겠다 싶은 분들은 다 배제가 되죠. 그래서 각종 그 서약을 하죠. 이런 건 하지 않겠고 저런 것도 하지 않겠고 나는 그런 아이들도 없고 그래 본 적도 없고 뭐 이런 거 다 서약을 다 체크하고, 합니까? 네, 다 체크하고 서약하고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또 이렇게 오늘 함께하게 되셨는지 우리 대표님께서. 제가 그래도 이제 수능 출제한 지 좀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제는 또 이제는 저를 안 부르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수능에 관해서 뭐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는 세상에 좀 말씀을 드려도 되지 않을까 해서 궁금한 게요. 네네. 이 수능 출제위원을 하게 되면 내가 수능 출제위원이라는 거를 주변에 알려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문자가 옵니까? 당신은 수능 출제위원입니다. 엑스맨 이런 느낌으로. 그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연락이 담당 기관으로부터 출제위원으로 위촉하고 싶은데 가능하시겠느냐 오면은 그 전체 과정이 외부에는 철저하게 비밀입니다. 아니 그러면 며칠 동안 거기 이렇게 한 달이 좀 넘습니다.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감금 생활을 하죠. 뭐월 뭐일 어디로 오시라 하면은 그 출제위원들을 호송할 그 차량들이 있고 그 차량을 타고 어딘가로 가는군요. 예, 어딘지는 얘기할 수 없고요. 예.
그러나 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차 창밖으로 풍경이 변하는 걸 보면 아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구나. 이제 이런 건 대강 그 정답 유추해 나가시는 거군요. 짐작합니다. 안대를 끼우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니까. 네, 좀 혹시나 해서 안대 끼워 도착해서 안대를 벗어주세요. 그럼 보통 몇 분 정도가 한 해에 모이세요? 과목별로 좀 다른데 이제 제가 출제를 했던 국어 영역은 뭐 출제위원만 한 30여 분, 검토위원도 거의 20분 가깝고 국어만요? 예, 국어만 한 50여 명에 가까운 분들이 출제를 하고 그럼 몇백 분 되시겠는데요? 예. 영어 듣기 평가 지문을 녹음하는 외국인 성우도 같이 있으세요? 네. 그분들. 아니 네네. 그분들도 계세요? Good morning, Chris. Good morning, Julie. How was your weekend? 그 출제위원 분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생활하니까 그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죠. 왜냐면 이제 뭐 식사도 또 제공을 해야 되시고 또 뭐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그다음에 일정한 곳에 이제 저희가 갇혀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 가다두는 역할을 해주시는 보안 요원이죠. 표현이 독특하십니다. 가다두는 역할을. 아니 그 실제로 이게 숙소에 한 번 들어가면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외곽에 이제 펜스를 울타리를 쳐서 그 울타리 밖으로는 뭐 펜스를 쳐서 예, 한 발자국 나갈 수가 한 없습니다. 발자국도. 네. 그 몸이 갑자기 아프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안에 조그만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들어오시고 간호사 선생님도 또 들어오시고. 예외에 뭐 이런 그 상황이라는 건 없나요? 예외는 내부에서 치료를 할 수 없는 그 병이나 부모 상을 당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울타리 밖으로 나갈 수 있고요. 수밖에 예. 없겠죠. 늘 그 보안 요원이 무조건 같이 가요. 함께 동행합니다. 그 상 중에 기간을 다 잊지도 못하고 그렇겠죠. 잠시 최소한의 그 일만 하고 다시 또 복귀하고 병원에 그 진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갈 때에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면 보안 요원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또 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분께 그런 거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에? 보안상 이분의 개인정보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뭐 이름이 알려지면은 이렇게 저렇게 유추해 보면은 어느 분이겠구나라고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있죠. 이제 그런 것도 차단하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원천 차단을 하는군요. 족구를 이제 같이 네. 하시다가 공이 펜스 밖으로 넘어갔대요. 그래서 보안 요원이 찢어가지고 내부를 확인했다라는 이야기가. 제가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는데 그 쪽에 그 보안의 엄격함에 비춰보면은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작은 확률이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면 다 차단하고 하죠. 쓰레기도 확인하나요? 쓰레기 당연히 확인하죠. 심지어 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보안 요원분들이 이제 비닐 장갑 같은 걸 끼고 음식물을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서 혹시나 그 안에. 반출되는 게 있을까 해서 다 검사하시고 다른 뭐 생활 쓰레기들도 다 모아서 시험 끝난 뒤에 이제 일괄 그 처리를 하고 정리를 하시고. 인터넷 서치를 그 안에서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보안 요원이 없어서 지켜보는 가운데 검색을 할 수 있다고요? 예, 밖에 통신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또 인터넷 검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확실하게 알아보려면. 네. 그러면 이제 검색실이 따로 있고 또 거기를 지키고 또 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에게 무엇을 검색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사전에 기록을 남기고 검색을 하는데 또 만에 하나 또 이게 뭐 해킹이 있거나 맞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령 A를 검색하려고 한다면 A, B, C, D, E, F를 검색을 해서 기록을 무엇을 검색했는지 알 수 없게 이야. 그렇게 하는 게 또 지침입니다. 인터넷 검색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국어 시험 문제를 출제하다가 어떤 단어 하나가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가 내부에 있는 자료만으로는 그걸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어느 교수님의 연구실에 있는 책에 있다. 그래서 그걸 가져오면 된다 했는데 그 한 것만 가져올 수가 없죠. 빼올 수가 없어서 그 교수님 연구실에 있는 책을 거의 다 가져왔습니다. 다 가져와서 그 책 한 권에서 한 1분 정도 확인하고 끝냈습니다. 맞구나. 야, 진짜 철저하구나. 한 달 동안 통화 자체가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예, 통화 자체가 불가능하지만은
피치 못할 경우가 또 있죠. 그 소수의 가족에게는 비상 연락처를 이제 알려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럼 연락이 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예. 예. 이제 본인이 직접 통화는 하지 못하고 이제 그걸 담당하는 또 요원이 대리 통화를 하더라고요. 대리 통화를 예. 어떻게 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그 신혼이신 분이 출제위원으로 오셨는데 밖에 계신 아내가 이제 전화를 하셨어요. 사랑한다. 사랑하신답니다.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한답니다. 진짜요? 예, 그랬습니다. 알려주고 그러더라고요. 대표님 안 나왔으면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요? 그러니까요. 또 하나 또 있습니다. 뭐예요? 예. 미수도가 많으시네요. 모든 이야기를 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금지어들이 있는데 뭐예요? 가령 숫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 이렇게. 근데 왜 숫자가 왜? 자 8은 2를 뜻한다. 3은 2를 뜻한다라고 미리 약속을 암호화해서. 했을 때 설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래도 혹시나. 그런 거죠. 밖에서 아내분이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은행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가신 거예요. 통장 비밀번호를. 예, 통장 비밀번호. 그래서 그걸 물어보려고 전화하셨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답을 하셨죠. 근데 보안요원이 그거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아주 모든 낮은 거를 확률에. 미연에 다. 네. 반입이 될 수 있는 건 그런 건 어떤 겁니까? 음악 좋아하는 분들은 스피커도 들고 오시고 또 색스폰 부시는 분들은 색스폰도 이렇게 다 짊어지고 오시고. 그런 취미 생활은 돼요? 그 시험 출제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뒤에 이제 인쇄하고 전국에 배포하고 이러는 시간이 있어서 그게 약 보름 정도 됩니다. 보름 동안은 출제위원분들이 이제 출제해서 해방됐으니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하시죠. 출제위원들끼리 체육대회도 하고 바둑도 두고 탁구도 치고 그럽니다. 그 중에는 그러면 한 좀 20일 정도 일하시고 이제 나머지 보름 정도는 그게 또 좀 자유 시간이 있군요. 예, 아마 그것 때문에 출제 들어가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예. 그 어떤 분들은 그 사교춤이 취미셔가지고 사교춤 교습도 하시고 학교 안에서. 예. 또 색스폰은 본인이 색스폰 연주회를 하면은 이제 거기에 그거 들으러 또 가기도 하고. 그래 조그마한 사회네요. 그 안에. 그 안에 예, 작은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아니 그 뭐 북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으시다고. 예. 저희 국어 과목에 그런 분이 계셨었는데 일 끝나고 북을 땅 이렇게. 근데 그분이 뭐 좋은데. 제재를 한번 받으셨다고. 그 목소리의 횟수나 장단이 외부에 보내는 어떤 신호 아닌가? 신호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래요. 왜냐면 우리 예전에 시험 볼 때 그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요. 그런 게 있습니까? 모르세요? 저희는 거의 거기에 특화된 사람들이라서 예. 그런 게 있었군요. 그래서 한번. 그래서 북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셨. 출제 끝나면 돌려드리겠다고 하고서 그냥 순순히 내놓으시나요? 아니면 야 이 사람들아 이게 어떤 무기인 줄 알아 하면서 좀 옥신각신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이 사람들아 겁니다. 그러시겠습니까? 한 달 넘는 기간 동안에 좀 이 외부 소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외부에 차단됐다고 해서 외부 소식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요. TV도 볼 수 있고 또 신문도 구독이 다 됩니다. 옵니다. 그래서 뭐 하루하루 바깥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매일매일 확인을 합니다. 뭐 근데 그런 분 중에 뭐 뜻하지 않은 소식을 접하는 분들도 있죠. 가령 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인데 출제 기간 동안에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주식이 없으니.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본인이 투자한 주식이. 근데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막 매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네. 아이고. 그래서 마음고생을 크게 하시는 분들. 이거 순위 이거 뭐고 지금 이게. 이거 문제도 돼야 되지만 지금 내 지금 돈이 지금. 뭐 저희도 위로할 방법도 없고. 뭐 색스폰 연주를 옆에서 해준다고 갑자기 하는데 뭐 색소폰으로 그게 사교춤을 춘다는데. 조세. 아유. 우리가 사실 말로는 들어봤는데 수능 출제위원이 계시다라는 그 실제로 만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기는 처음이잖아요.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하네요. 진짜. 그 어떤 일인지 그 내막을 다 잘 알았다면 고민을 좀 더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그 전화 받고 출제에 들어간 첫 번째 경험 때는 제가 태어나서 가장 큰 고생을 했습니다. 왜요?
너무 힘들어서요. 뭐가 좀 제일 힘드셨어요? 우선 밤늦게 또는 어떤 때는 뭐 밤을 새우는 날도 있고 해서 체력적으로 힘들고 그다음에 그 대단히 민감한 문제들을 서로 논의하고 또 결정하고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긴장되고 피로했죠. 지칠 것 같아요. 수험생과 또 수험생의 입장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저는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열심히 다 나름대로 그 노력을 했을 텐데 괜히 의도하진 않았지만은 그런 걸 훼손할 요소가 없는지를 다 따져보죠. 예를 들면 이건 도시, 특히 대도시의 수험생에 유리하진 않을까? 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불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그 선지, 이제 정답과 오답이 있는 그 선지들을 만들 때에도 이게 너무 아이들을 고생시키는 건 아닐까? 수험생들을 이런 것도 다 하나하나 따져서 그 시험을 통해서 평가하고자 하는 딱 그것만 평가하도록 하자.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새벽이 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죠. 예를 들면 점심 메뉴나 식사 메뉴 하나 정하는 것도 한 뭐 몇 분 모이면 힘들어요. 근데 이거 진짜 말 그대로 이 중차대한 문제 하나를 하기 위해서 30여 분의 그 전문가들이 모이시면 답안을 도출하고 이런 과정이 힘들겠는데요. 그렇죠. 그 전문가분들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출제한 것들을 함께 토론해서 완벽한 문제로 만들려면은 정말 치열한 그런 논쟁도 있고 그 과정에서 마음 상하는 분도 있고 또 관계에 좀 냉랭한 그 바람이 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간에도 어찌됐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모인 데라. 네. 그 다음 날 아침 식사하러 가셔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으시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삐지셨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소외받았다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예. 마음의 상처. 예. 마음의 상처. 마상이라고 그거를 삐졌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 좀 그런가요? 속상해서, 예, 속상해서 섭섭해서. 예, 그럼 이제 혹시 아침에 식사 안 하신 적 있어요? 저는 꼬박꼬박 했습니다. 항상 수능이 끝나면 뉴스에 딱 뭐라고 하냐면 올해 수능 유난히 쉬웠다. 올해 수능은 유난히 어려웠다. 저희 때가 사실 좀 문제가 좀 쉬웠다고 했던 해거든요. 뭐 만점자도 많이 나오고. 어때 본인도 쉬웠어요? 아니요. 섭섭해요, 형. 뭐가 섭섭해요? 저는 딱 문제 야 올해는 잘 됐어, 오케이. 이렇게 어려우면 다 평균적으로 떨어질 거야. 근데 끝나고 났더니 애들이 야 너무 쉽지 않았어. 그래. 뭐야? 그러니까. 뭐 이랬던. 근데 그러면 또 출제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문제가 너무 쉬웠다 그러면은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할 시험이 되죠. 그 난이도, 어렵고 쉬운 정도를 조절하는 거. 그러면서도 그 열심히 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또 변별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지만은 난이도는 신도 모른다라는 수능 만점자들이 나오잖아요, 가끔. 네. 느낌이 좀 어떻습니까? 저희도 출제를 하고 나서 다시 풀어보면은 몇 문제씩 틀리거든요. 저희가 출제한 건데도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틀리는데 만점을 받는 학생들을 보면은 감탄이 나옵니다. 감탄하게 되는데 진짜 그 아마 열심히 노력한 것의 대가이면서 동시에 또 세상 만사가 그렇듯이 약간의 행운이 또 따라줘야 되겠죠. 헷갈리는 걸 뭔가를 하나 선택을 했을 때 그게 맞아야 또 그죠. 그때 그 친구가 두 문제나 그랬잖아요. 두 문제만 찍었는데 다. 수능 만점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예. 합숙 수업 펜스가 딱 열리고 나갈 때 기분 어떻습니까? 수능 마지막 교시가 시작되어야 이제 퇴소를 할 수 있는데 나가는 날 보면은 아침부터 그 나가가지고 거기서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다고 일찍 가시는 것도 아닌데 아직부터 줄 서 있고 그러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가고 싶어. 예. 너무 나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퇴소하기 한 2, 3일 전쯤부터 이제 걱정도 되죠. 가면 할 일도 참 많이 쌓여 있고. 그러니까 걱정도 되지만은 또 보고 싶은 사람들도 많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 생각도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어느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베네핏. 그렇죠. 우리 조셉이 제일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베네핏. 왜냐하면은 중요한 일을 하는 거긴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뭐가 있길래 이렇게. 뭐 일단은 자부심이 가장 크겠고요. 그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하게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가장 크지만은 또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죠.
근데 그래도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는 되지 않죠. 아, 굉장히 좀 예, 예. 격조 있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예. 과하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그 수준에서 그 미소가 지어지는 예, 정도. 들어가신 분들은 미소가 지어지는. 예. 그 미소가 지어지지 않았을 때도 있기는 했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토크를 하면서 이렇게 격조 높게 웃음을 주시는 토크. 제가 그러니까요. 굉장히 배우고 싶어하는 하는 예, 스타일. 아주 그 딱 말하는 단어들. 것만 딱 하시면서 재미있게 그죠? 인생의 절반을 돈 만드는데 올인을 하신 조폐공사 화폐본부의 과장님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경산에 화폐본부라고 직접 은행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조폐공사에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25년 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폐본부에서 정확하게 어떤 담당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은행권 위변조 요소 중에 요판 인쇄라는 부분이 있어요. 요판 인쇄요? 예, 직접 가져왔습니다. 예, 예. 보여드릴까요? 예, 예. 이야. 두 장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뭐 선물인가요, 저희? 아니. 예. 주신다고. 예, 제가 요거는 궁금한 거 과장님 이거는 뭐 회사 돈인가요? 아니면 과장님 돈인가요? 과장님 돈이죠, 과장님. 과장님 돈이에요, 이거는? 집에 보유한 돈 중에 가장 깨끗한 거 네. 이걸 가져왔습니다. 예전에는 여기 그 1,000원권이나 이런 데 이렇게 만질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예. 지금 보시면 자, 요거 만건 유재수님 말씀대로 1,000건에 여기 보시면 여기 있어요, 있어요. 점자가 여기 있죠. 여기. 촉감으로 이렇게 좀 돈이 얼마인지를 아실 수 있는.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있죠. 3개가 있는 게 10,000원권이고. 5,000원권 2개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네. 5만 원권은 바로 이건 바로 돼 있군요. 예. 그래 특징적인 게 5만 원권 갔을 때는 바로 변환됩니다. 요 부분을 만드시는 거군요. 그거는 기본이고요. 제가 인쇄한 부분은 여기 문자 그리고 뭐 제조 기간. 그러니까 여기 진짜 돈을 보면은 요런 게 다 이렇게 입체감 있게 이게 뭔가 이게 손에 촉감이 좀 다 오네요. 네. 돈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상당히 좀 궁금하긴 한데 어떻게 좀 보통 돈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화폐는 만들어진 과정은요. 면 펄프를 만들었어요. 용지를 만들고요. 바탕 인쇄를 먼저 합니다. 바탕 인쇄를 한 후에 색변한 잉크를 인쇄하는 공정이 있어요. 색깔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색으로 변하게 돼 있습니다. 보라에서 녹색으로. 그리고 그 다음 공정은 여기 홀로그램 공정입니다. 홀로그램 보면 홀로그램 요 안에도 이쪽 안에도 대한민국 전도와 사계 태극 문양이 각도에 따라서 이게 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5만 원짜리 있네요. 여기 태극 문양도 있고. 각도를 변화해 오, 보시면 있다. 여기도 이게 무슨 여기도 뭐가 있네요. 예. 여기 모션 은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태극 마크가 있네요. 태극 마크 변화할 수 있게. 야, 이거 몰랐네. 오. 얼마나 걸립니까? 바탕 인쇄부터 완제품까지 가는 기간은 40에서 4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 TV 뉴스에서 보면 막 이렇게 막 찍어내던데. 그게 이제 공정 한 개의 이야기고요. 그 공정이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럼 그 돈을 만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돈도 엄청나겠네요, 진짜. 원가는 얼마입니까? 저도 이제 그게 궁금했어요, 진짜. 이 돈을 만드는데 한 장당 가치가 이게 공정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 돈의 원가는 제가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칠수장님께서 저희 뭐 회사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게 저는 제품 생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세요? 모릅니다. 예전에 아실 줄 알았는데. 예전에 그래서 한번 뉴스에 10원짜리 원가가 10원 이상을 한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꿨잖아요. 녹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불법적인 일들이 막 나오고 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좀 얇고 저가의 재료를 써서 그런 경우는 벌써. 이 동전은 만드는 데는 얼마나 걸리나요?
동전은 제가 제 분야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그 어떤 분야? 많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얼마 전에 TV 보니까 동전 여러분들 집에 있는 동전 잘 살펴보세요. 그 안에 보석이 숨어 있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방송에서. 몇 년도에 생산된 500원짜리 동전을 찾기만 하면 그게 1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맞아요. 그게. 어떤 해에 돈이 생산이 많이 안 돼서 굉장히 좀 가치가 올라간 동전. 은혜 함량이 높은 해가 좀 맞아요, 있다든가. 맞아요. 그렇죠. 그건 제가 입사 전에 이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거는 아 이것도 입사 전 이야기라 잘 모르세요? 그러면 저 선생님 궁금한 게 과장님. 네. 그 조배공사 하루에 얼마 정도씩 나와요? 하루에? 그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영역밖에 잘 몰라요. 제가 그러면 어제 제가 생산한 양 정도는 제품 그래요. 화폐로 예. 환산해서 5만 원권을 인쇄했는데요. 500억 이상. 얼마요? 500억 이상. 와 그럼 눈앞에 500억을 보신 거네요 어제? 예, 제가 뭐 실제로 만들었죠. 야 500억. 항상 돈을 보셔서 그런지 저희만큼의 감흥은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매일 보시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제품을 맨날 제품으로 아 이걸 제품으로 얘기를 하세요. 아 이거 돈을 제품으로 얘기하시니까 상당히 좀 낯설긴 하네요. 위조 지폐 아닌 거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거는 네. 그 홀로그램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좀... 예. 그거 중요하죠. 쉽게 구별하는 방법. 구별할 수 있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위조 요소는 5만 원권에 22개 정도, 일반 사항에 공개된 건 한 15개 정도 돼 있고요. 그리고 비공개 사항이 또 존재를 합니다. 비공개 사항은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지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알고 그 누가 알고 누가 알아? 이거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사실 조폐공사는 각자 분야의 일 외에는 공개가 이게 되지 뭔지 않아요. 알겠다. 같은 곳에 근무를 하셔도 내가 하는 일 외에는 절대 네, 모르시는 모릅니다. 그걸 다 알게 되면 만드니까. 이거 몰랐네요. 이거 중요한 얘기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동전을 만드는 곳은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르는군요. 예, 제가 거기 접근이 안 되게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만 알고 있는 비밀도 있겠네요. 얘기할 수 없는. 뭐 공개된 비밀 정도. 뭡니까? 공개된 거. 위조에 관련해서. 이거. 이 비춰보면은. 제가 이건 쉬운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머리는 좀 없지만 빗기만 하면 위패는 구별을 할 수 있다. 빗기만 하면 위패를 구별할 수 있다. 예, 어떤 겁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은하 그림과요. 돌출 은하가 있어요. 이거는 빛에 비춰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좀 얘기한 거 아닙니까? 난 비서보면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단어로 세 개를 한다면 예. 좀 틀자는 틀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빗기만 하면은 빛을 이용해서 빛을 이용해라. 아니 그게 단어로. 무슨 일이야? 단어로. 그러니까 조셉 나도 그건 줄 알았는데 빗는 게 아니고 빛. 그리고 홀로그램 보시면 뷰를 보면 에서 기자. 그리고 나머지 아까 뭐 공수상하지만 만져보면 이게 좀 약간 이게 돌기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게. 높이가 다 사실은 뭐 우리도 뭐 빗기만 하면 뭐가 있나 했더니 이게 빛이고. 저도 이렇게 머리를 빗으면은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뭐 까칠까칠하다거나 뭐 이런 거 뭔지 알았어요. 저는 이게 그냥 보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10,000원짜리 숨어있는 비밀 해가지고 뭐 숨겨져 있는 재미난 게 엄청 많더라고요. 뭐 예전에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행했었죠. 김민지 괴담이라고 아세요? 알죠. 김민지 괴담. 동전에 숨어있고 동전을 학을 이렇게 해서 보면 그 김민지 양의 손을 묶임을 씁니다. 아니 이게 뭐 이런 게 예전에 있었어. 저희 그 학창 시절에 굉장히 유행했던 그 괴담 중에 하나예요.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요. 별로 못했어요. 이거는 너무 많이 알려진 건데. 그래서 10원짜리 맞아요. 그 뒤에 보면 김으로 돼 있고. 뭐 돼 있고 김으로 돼 그 있고. 1,000원짜리 밑에 보면 MIN이라고 맞아요. 민 돼 있고. 갈지자가 그 5,000원권에. 많이 하시네요. 알죠. 맞아요. 그리고 10,000원권에 세종대왕의 이곳 여기에 보면 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맞아요. 지금 거는 이게 없을 없어요, 거예요. 예전에. 옛날 화폐 있었거든요.
예전에 누가 어떤 것도 얘기했냐면 막 절실히 빌면 밤 12시에 정자에 퇴계이영 선생님이 나온다고 막 그런 퇴계이영 선생님이 이게 정자에 이거 아시죠? 여기 예전에 그 도산서원 여기 네. 있어 마당 쓰는 분이 있다고. 맞아요. 알죠? 그때 있었어요. 한참 여기 하루 종일 학교에 찾아 쓴 거를. 야, 이거 확실히 마당 쓸고 들어갔다고. 이런 거는 공부하려던 애들이 많이 하는 네. 김민기의 김부터서 갈식자에 김민지의 비밀을 야. 혹시 이거 다른 것들은 뭐예요? 이거 뭐 가져오시는 이거는 저는 돈을 뭐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합니다. 아니 지갑이 없고 왜 이렇게? 지갑에는 비상금 정도 5만짜리 한 장 정도 넣고 있고요. 제가 제품 생산하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사용할 때는 돈을 조금 이렇게 구겨지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아 그래서 이렇게 봉투에다 넣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상품권 같은 경우는 뭐 상품권 봉투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봉투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꺼내신 거예요? 상품권 봉투? 상품권 봉투는 왜 꺼내신 거예요? 저기 진짜 죄송한데 과장님 조폐공사에서 나오신 거 맞죠? 예. 상품권도 인쇄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아 상품권도 인쇄를 하신대요. 아 상품권 인쇄도 하셔가지고 조폐공사에서 저는 이게 상품권을 뭐 저희한테 선물로 주시는 줄 알고. 어떻게 조폐공사에 좀 입사를 하시게 된 거예요? 친구 따라 조폐공사 입사한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친구 따라갔다가? 제가 군에 있을 때인데 이 회사에 있으니까 원서를 내라. 해서 군생활 중에 원서를 입사 원서를 냈고요. 제도 20일 만에 입사를 했습니다. 야. 처음 출근했던 날 혹시 좀 기억이 나시는지? 과거에는 이 시설이 공개되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버스도 안 다니는 비포장 길을 지나서요. 회사 정문에 가면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어요. 초원경찰이 K2 소총을. 그래서 느낌이 딱 나는 군대를 다시 들어오는가. 지금 또 좀 오싹한데요. 그때 느낌. 25년이 지났는데. 알겠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약간 연기 같으셨는데. 약간 좀. 지금 또 좀 오싹한데요. 그때 느낌은. 이쪽에서 한기가 느껴져요. 한기가 약간 좀 나쇼 에어컨 켜졌나 했더니 그때 그 오싹하면 바로. 제조 공정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이게 돈이 얼마라도 비면은 뭐 진짜 그걸 다 끝까지 찾아내야 된다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는 작업 오류로 인해서 개수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전직원이 모든 작업을 스톱하고요. 한 장이라도 찾아냅니다. 한 번은 그 기계 속에 먼지다 보니 들어갔었어요. 그러면 혹시 뭐 직원분 중에 앙심을 품고 무슨 일이 있었다거나 이런 적 없습니까? 25년간. 조셉, 누가 앙심을 품고 막 이렇게 윙 이렇게다가 혹시 그런 사고가 있었느냐? 그런 사고는 없었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뭐 보안 시스템이 완벽하기 때문에 확실하군요. 예, 그런 경우는 발생할 수 없어요. 돈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 뭐 하나 뭐 없을까요? 돈에 대한 이야기 비슷하기도 한데요. 직원이 간첩으로 신고된 적이 있어요. 왜요? 제가 입사 당시만 해도 제 직업을 밝힐 수가 없었어요. 왜요? 보안에 위배되는 거예요. 이분은 직업도 없는 것 같은데 집에 가정에도 충실하고 인사도 잘하는 딱 간첩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일이 뭐 하는지는 모르는데. 그렇구나. 직업을 이야기도 안 하고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이런 데 다니시는 분들을 어떻게 이제 그렇죠. 수습해가지고 위패를 좀 만든다든가. 네네네. 그래서 좀 그 직장 이야기를 전혀 할 수가 없었군요. 예, 그럼 그렇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주변에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 다닌다고. 예. 자동차 부품. 왜 자동차 부품 공장을 선택하셨습니까? 경산 지역에 있는 회사라서 와이프 되시는 분께도 처음에는 연애할 때 자동차 부품 공장 다니다가 나 사실 조폐공사 다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와이프한테는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저희 이상형이기 때문에. 그러세요? 갑자기 사랑 이야기로 또 넘어가나요? 예. 토크 방향이 많이 좀 다르긴 하지만 뭐가 그렇게 이상이셨어요, 사모님이? 제가 상상했던 그 연인이었어요. 적극적으로 좀 구애를 하셨습니까? 예. 뭐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럼 좀 돌아오셔서 예. 회사 직원 중에 두부 공장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부 두부 공장이라고? 네. 왜 두부 공장이라고?
조폐공사라는 말이 조피와 비슷하다고 해서 이 조피는 경상남도의 방언으로서 두부 공장 다니는 사람들. 거기 주폐공사 회식은 현금으로 하십니까? 선생, 그런 거 물어보지 마. 아, 네. 죄송합니다. 과장님한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진짜? 공통 질문 한번 좀 네네네네. 드려볼까요? 네. 돈은 얼마가 있어야 행복할까? 돈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닥선 많을수록 좋다고. 아니 아까는 그것도 여쭤봤더니 나에게는 생산 제품일 뿐이다. 뭐 일반적인 다른 분들하고 제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돈이 최고다 이런 걸 좀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가 이제 뭐 회사 생활하고 하다 보면 뭐 야근을 할 때도 있고 몸이 되게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어디 마사지 같은 걸 받으러 가면 이래서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미용이든 피부과든 이렇게 돈을 더 내면 낼수록 옵션이 좋아지거든요. 그런 거 이제 좋게 느꼈죠. 돈 더 내면 덜 아파요. 정말 맛있는 걸 먹었을 때나 밥 해먹기 귀찮아서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싶을 때 내가 밥 먹기 행복하다. 진짜 귀찮은데 일어나서 밥 해 먹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 정말 느꼈어요. 저 63빌딩 거기서 근무했었는데 약간 일반인들 가기에는 좀 단가가 그래도 있는 편이에요. 근데 그런 데서 쉽게 막 와인도 사고 음식도 막 비싼 거 먹고 막 좋은 물건도 사고 막 그럴 때 보면 돈이 좋긴 좋구나. 되게 하고 싶은 건 많잖아요. 근데 많은데 그럼에 불구하고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은 걸 할 때 그럴 때가 제일 돈이 있으면. 아빠가 이제 환갑을 맞이하셨을 때 그 200만 원짜리 안마 의자를 사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하루 종일 지금도 일일 안마를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받으시고 너무 좋아하시니까 역시 돈이 있으면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힘들 때 있잖아요. 뭐 차가 없어서 걸어간다든가 택시 타고 이렇게 편하게 갈 텐데 지하철 그 지옥철 타고 가거나 그럴 때. 사건들이 터지잖아요. 이번에 코로나도 있고 이런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뭔가 가진 게 많을수록 이런 거에 대한 대처도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뭐 어떻게 해도 미래 사회를 그냥 쭉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이 아프셔서 뭐 병원에서 뭐 수술 이런 거 할 때 그때 돈이 좀 없었다면 그런 수술을 또 하시기가 그죠? 네, 실망했겠죠. 그 지금 당장 10억을 입금해 드리는 거랑 10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가는 거랑 뭘 선택하고 싶으세요? 저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가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돈 가치보다 더 행복한 삶을 이 조평사 꼭 다니고 싶고요. 예, 가족과 함께 여행도 더 많이 가고 싶고. 어디 여행 가고 싶으신 데 있어요? 뭐 간다면 좀 멀리 이제 서유럽. 만약에 집에 갈 때 저거 한 포대 줄 수 있다고 몇 포대 정도 가져가고 싶으세요? 저거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라. 몇 포대? 별 생각이 없으세요? 예, 제 거야 아니니까. 그냥 주겠다. 저는 저 상태로 제품으로밖에 안 보냅니다. 사실 저 상태로는 제품으로밖에. 그래도 오늘 그냥 오셨으니까 말이 좀 앞뒤가 좀 안 맞. 돈을 얼마나 했어야 행복할 그랬더니 많은 그거는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그런 거고요. 네. 제가 사용하지 못하는 돈은 필요 없다. 네, 제품뿐이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에다가 소원을 딱 하나만 빌 수가 있어요. 예. 제 통장에 500씩 평생 주십시오. 아니면 뭐 목돈으로 뭐 한 20억 주십시오. 혹시 빌 수 있다면? 저는 매달 500은 작고요. 1000만 정도 주시니까. 알겠습니다. 예. 돈을 사용하시는 많은 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 없으십니까? 화폐는 제조하는데 비슷한 재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 화폐를 사용하실 때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국가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이제 국가의 재정이 이제 그렇죠. 들어가야 되는 일이니까 이것도 아껴 쓰시면 그만큼 국가에 헌신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0만 원권은 언제쯤 나올 것 같으세요? 10만 원권은 지금 현재 예정된 계획은 없고 제가 예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